여러분 반갑습니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합니다.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자 밀떡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 춥네요. 그래 진짜 무지하게 춥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송 보시는 분들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타이밍에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오늘 그 녹음 또 녹화 진행하는 이 날이 올해 들어 그러니까 2023년 들어 가장 추운 날. 그리고 뭐 기온도 뭐 영하 10몇 도라고 하는데 체감온도는 더 떨어진 것 같아요. 그 목동 왜 이렇게 추워요? 방송국 주변이 추운 것 같아요. 여기도 그렇고 상암동도 그렇고. 네네. 건물들이 이렇게 좀 나란히 있기 때문에 그 바람 맞바람이라고 그러나요? 빌딩골. 아니에요. 네. 제가 보기엔 방송국에 그 음산한 기운이 주변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도 그럴 수 있어. 네. 아무튼 날씨 추운데 그쵸. 우리 밀떡 가족 여러분 건강 감기 잘 챙기시길 조심하셔야 바라고요. 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특히 빙판길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던데 사고 없게끔 꼭 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혹한기 훈련 뛰시는 분, 우리 군인 장병 그러니까 여러분. 추위 얘기하면 군대 얘기를 안 할 수가 그렇죠. 없고 제가 그래도 좀 억울한 게 저는 비교적 후방에서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탄약창. 네. 전방에 계신 분들이 후방이 무슨 춥다고 뭐 이런 얘기는 좀 많이 하시잖아요. 춥습니다. 군복 입으면 그냥 추워요. 군복 네. 입고 춥고 그 철책 안에 손만 이렇게 집어넣어도 춥잖아요. 추웠어요. 뭐 딴소리 하지 마십시오. 뭐 기온 이런 거 뭐 왜 따집니까? 추운데. 아무튼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장병 여러분들도 그럼요. 네. 추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밀떡 이야기 해볼 텐데 크리스마스와 전쟁, 밀리터리와 크리스마스 진짜 안 어울린다. 안 어울리지만 현실에서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뭐 평시에도 군에서도 이제 크리스마스 때가 오면 우리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있고 최전방에서도 번갈아 가면서 이제 교대 근무를 하잖아요. 교대 근무를 마치고 온 분은 적재적소에서 크리스마스 작게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있고 아무래도 지휘관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묵인하는 그런 그쵸. 사례가 있죠. 사실은 이게 뭐 종교의 여부 뭐 그런 걸 떠나서 그쵸.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날의 의미라는 게 있으니까 그게 전쟁 상황과는 안 어울리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군 복무 중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 그날만큼은 적어도 뭐 흔히 말하는 특식도 나오고 왜냐면 저 군복 입고 있는데 명절이나 이렇게 맞이하면 진짜 더 서럽거든요. 왜냐면 집에 있을 때는 부모님들이 챙겨주고 친구한테 연락 오고 혹시나 이제 여자친구 있으면 그때 기념일이라든지 뭐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군복 입고 군대에 있으면 그날은 아무 날도 아니거든요. 그냥 그 수많은 복무일 중에 하나 있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 일에 명절이 중요한 요소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더 서러웠고 저는 전방에 있었으니까 철책에서 이렇게 눈 쌓인 철책을 보면서 막 크리스마스 캐롤이 막 들려오는 것 같고 제 몸과 제 몸은 여기 있지만 제 마음은 저기 명동이나 저기 홍대 같은 데 가 있으니까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뭐 헛게 들리고 그랬나? 그렇죠. 네. 크리스마스 날 또 해필 뭐 많은 어떤 대륙에서는 당연히 그런 느낌을 못 받지만 이렇게 북반구 쪽에서는 춥잖아요. 추운 계절이고 우리가 지금 이 녹음하는 시점도 추운데 그러나 마음만은 따뜻했던 그런 전쟁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던 그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한번 떠올리게 돼요. 사실 그 전장이라는 게 참혹한 건 뭐 틀림없죠. 그리고 특히나 겨울 전장. 그렇습니다. 혹한의 전장은 더 참혹하잖아요. 그 크리스마스가 그 한 가운데를 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사적으로 봐도 어느 전쟁이 크리스마스 시즌 즈음을 통과할 때 뭐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들도 제법 있고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전 같은 경우도 뭐 크리스마스는 또 겪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크라이나전이나 지금 이야기하려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알려진 1차 세계대전의 그 한순간을 제외하고 1차 세계대전 그 이후로도 다시는 그런 것들이 재현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전도 마찬가지로 경중은 있겠습니다마는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뭐 전쟁이 중단되거나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참 참혹한데 어찌됐든 따뜻한 그런 마음으로 한번 소개를 올리자면 그러니까 전쟁과 크리스마스 와 기적이 있었다 이렇게 딱 연결시키면 바로 나오죠. 1차 대전이죠. 네, 1차 예. 대전. 네. 근데 이제 좀 부연 설명을 드리고자 말씀드리면 1차 세계대전이라는 게 사실은 제국 간의 이런 어떤 이해 욕심이 충돌한 집산, 거죠. 이해관계 때문에 이제 일어났지만 그것이 각 해당 국가도
이렇게까지 전쟁이 4년여의 네. 긴 시간 그리고 이렇게 참혹한 전쟁 이렇게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그럼요. 못했어요. 단지 뭐 기존처럼 한 두세 달 음. 유럽의 전쟁이 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엄청난 참호전이 벌어졌고 1914년 7월 28일인가 뭐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때 발발한 이 전쟁이 결국은 그 해에 12월 24일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세계 대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전장이 세계 곳곳에 다 펼쳐진 건 아닌데 우리가 세계 대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만큼 많은 인명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유럽의 당시 제국주의 열강들 자기들끼리는 제국주의 때문에 땅 따먹게 했던 거 아니에요? 쉽게 맞습니다. 말해서 네. 땅 따먹게 하는 과정에서 두세 달 혹은 뭐 한 달 안에 단기전으로 끝낼 거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길게 이어졌고 결국은 그 시절 생각해 보면 뭐가 더 있었겠어요. 추워서 그 추위를 막을 수 있는 그 보온재라는 것도 턱없이 부족했을 테고. 그렇죠. 지금의 무슨 우리 고어텍스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택도 없는 그냥 모포 몇 장 그나마도 있으면 다행이고. 핫팩도 없었을 거고. 그럼요. 뭐 전투화라고 말하지만 그때 전투화 우리가 지금 가서 보면 이거 거의 집신 수준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 겨울을 겪는데 때마침 크리스마스가 온 거예요. 그렇죠. 그 참호전, 그 참호 속에서 그 외로움과 고통 그리고 생과 사를 오고 가는 그 전쟁터에서 독일 쪽의 참호에서 캐롤이 좀 울리고 그리고 독일 사람들이지만은 아주 그 좀 투박한 독일 억양의 영어로 간간히 들려오는 게 우리 총을 겨누지 말자 이날만큼은 뭐 이런 식의 이제 말이 들렸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인지하고 독일 쪽에서 어떤 한 병사가 용기를 내서 참호를 나와서 비무장으로 참호를 나왔는데 아무도 영국 그 진지에서 쏘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이제 또 영국군에서 한두 명씩 이렇게 비무장으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병사와 장교들도 이제 무기니 초급 장교들이 무긴 하에 이제 만나서 서로 양군이 만나서 그러다 보니 담배도 서로 교환하고 악수도 나누고 그래서 이제 기념품도 좀 교환하고 이렇게 돼서 의도치 않은 정전이랄까 그렇죠. 이게 생긴 거예요. 이게 사실 기적이죠. 결국은 인간이 해낼 수 있는 일인데 그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맞습니다. 크리스마스 이게 사실은 참호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굉장히 멀리 있어서 아예 보이지 않는 곳이 아니잖아. 그렇죠. 육안으로 충분히 보이는 곳이고 그곳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언어를 하더라도 독일군이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면 들릴 정도였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곳에서 그렇게 대치하고 있는 동안은 그 긴장감과 생사를 넘나들 수도 있고 내가 머리만 내밀었다간 자칫 그렇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곳인데 거기서 그런 말이 들려왔어. 누군가가 비무장으로 참호 위로 올라온다는 그 장면을 사실 영화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예전에는 많이 따졌는데 여러 전기나 그리고 또 구두로 전해지면서 사진, 그 사실로 많이 밝혀졌잖아요. 편지들도 막 발견되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것도 그때는 뭐 굉장히 이게 사실일까 지금도 좀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공간 만났던 그 공간을 정리하면서 영국군과 독일군 사이에 축구까지 했었다는. 역시 축구의 양쪽 다 환장한 사람들 그러니까 같아. 영국 독일은 뭐 축구 빼고 얘기하기 어려운 그렇죠. 나라인데 누가 이겼대요? 3대2로 독일이 역전승을 거뒀는데 펠레스코 하네. 그 마지막 골은 옵사이드다. 영국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VAR 가야죠. 가야죠. 네. 독일은 택도 없다. 뭔 소리 하냐. 이렇게 하지만 그거지 그거 그 기분 뭐 그게 승패가 중요한 건 아닐 거야. 그렇죠. 그 당시 그 같이 뛰었던 병사 그리고 그 응원했던 양측의 병사들 모두의 마음은 승패를 떠나서 한번 웃고 즐기는 그 한때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쟁이란 게 그 관련 기록들을 보면 사람들이 오래 갈 것도 생각을 안 했지만 전쟁이 설마 터지겠어? 라는 생각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전쟁들은 마지막에 유럽 대륙에서 벌어진 게 보블 전쟁이었으니까 거의 한 40년 전이었고 나머지는 뭐 각축을 두고 아프리카나 아시아 지역에서 그 열강들끼리 충돌했던 거지 유럽 한복판에서 전쟁이 벌어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전면전까지 생각은 못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친구들이랑 와인 마시고
막 놀러 가서 놀던 친구가 갑자기 군복 입고 야 근데 크리스마스에 돌아올게 이렇게 헤어졌는데 같이 입대한 친구는 뭐 죽거나 다치고 나는 막 피폐한 채로 이게 추위에 사람이 오래 노출되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멍해지거든요. 내가 지금 여기 어디고 내가 누구고 이런 거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 진짜 그때 되면은 내가 삶과 죽음의 어느 공간에 있지라는 생각조차 할 수 있어요. 근데 저쪽에서 캐롤 들려오고 우리 싸우지 말자라는 얘기 들어오면은 그냥 진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고 그냥 그날만큼은 인간으로 돌아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 영화 뭐죠? 서부전쟁 뭐 서부전선 서부전선 이상 이상 없다? 없다. 네. 네. 그런 영화들 봐도 그 친구들 군대가 그런 데인지도 몰랐을 거고 그렇죠. 네. 전장이 그런 건지도 몰랐었던 친구들이 거기 가서 겪는 그 수많은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전쟁이라는 건 감히 상상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네. 작년도인가요? 작년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수상을 한 그죠.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 이게 제가 알기로 몇 번 더 리메이크 됐었죠. 했던 여러 건데 차례, 이번에 이제 예. 리메이크된 거 이번 영화가 가장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정말 감동적이었었는데 아무튼 크리스마스와 전쟁 너무도 안 어울리는 거지만 이런 기적이 일어났고 안타깝게도 그날 이후에는 이런 대규모의 기적이라고 기적이 말할 만한. 없었고 또 좀 특이한 거는 해필이면 영국과 독일이 대치하던 고 2% 전투로 대변되는 고 지역 전선만 이게 이제 평화가 왔었고 하루 네. 동부 전선도 있었잖아요. 그럼요. 네, 러시아하고 이제 독일과 대치한 동부 전선은 의외로 아예 없었다. 그런 점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좀 게르만 슬라브 이 종족들이 좀 무뚝뚝한 거 아닐까요? 그거보다는 저는 그거 같아요. 크리스마스라는 미안합니다. 게 허접한, 아니. 허접한 분석이었어요. 아니 저는 이제 그게 아니고 저는 좀 이유가 다르다고 본 게 러시아 그 정교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 아니라고 아니에요. 네. 하잖아요. 그 날짜와 뭐 혹은 다르죠. 받아들이는 그 개념 자체가 다를 수 있으니까. 좀 이제 문화가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 크리스마스고 뭐고 간에 지금 전쟁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런 기적이라는 게 없지 않았을까. 거기는 12월 25일이 빨간 날이 아닐 수도 있지. 그렇죠. 예. 네. 음력이 아니라 양력인가 봐요. 또 이런다. 예. 지금이야 뭐 음력 얘기 나왔으니까 그냥 우리 얘기 합시다 그럼. 네, 우리 얘기. 네. 1950년에 한국 전쟁이 발발을 했고 어찌 됐건 3번의 겨울을 겪잖아요. 그렇죠. 이 휴전 전까지 3번의 겨울을 겪으면 그 3번 다 크리스마스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당시에는 이제 뭐 미군의 영향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네. 크리스마스 날을 인지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장에서 혹시 뭐 우리가 흔히 뭐 기적이라고 부를 만한 영화의 소재로 쓸 만한 이런 일들은 없었습니까? 사실 좀 안타까워요. 그 크리스마스하고 한국 전쟁과 관련해서는 뭐 어떤 그런 기적이랄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없는데 그런 건 있었죠. 이제 후방에서 뭐 칠면조 요리를 특식으로 먹는다든가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한 52년도에 이제 크리스마스 그 즈음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아이젠하워 당시 대통령이 방한을 해서 이제 진지를 돌면서 그런 어떤 격려하고 격려하고 그런 걸 나눈 적도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한국 전쟁을 보면 크리스마스 하면은 오히려 크리스마스라는 그 단어를 쓴 크리스마스 공세가 뭐야. 저는 굉장히 기억이 나요. 크리스마스 공세. 네. 예. 50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그 공세의 전체 기간은 12월 2일까지였는데 네. 뭐 이런 거죠. 그 중공군이 벌써부터 10월부터 남아한 여러 정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가더는 그걸 묵살했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 정부도 그걸 등한시했죠. 여러 가지가 겹쳐서 결국은 그 당시 메가더의 입김이란 건 뭐 대단하죠. 뭐 유엔 총사령관일 뿐만 아니라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켰고 말 그대로 원수였으니까. 그렇죠. 네. 그 사람의 뭐 어떤 작전 계획에 반기를 든다. 좀 아닌데 근데 메가더가 실수를 한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큰 실수가 저는 크리스마스 공세라고 그렇죠. 봐요. 거기에서 이제 좀 더 밀어붙인 거죠. 이런 어떤 어두운 정보들이 있는데 만약 그때 그 물자와 인력을 가지고 전 전선의 방어선을 구축했더라면 제 생각에는 지금의 미래는 달라졌을 것 그렇죠. 같다. 뭐 따지자면 휴전선이 지금 이 자리보다는 훨씬 더 위쪽에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예. 위쪽일 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전쟁이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위쪽에서. 그렇죠. 그리고 중국 측 입장에서도 네. 안 들어왔을 수도 있는 거죠. 예,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 들어오긴 들어왔었죠. 그렇지만은 방어를 아주 굳건히 하다 보면
도저히 지쳐서 저는 충분히 그러니까 방어선을 어디에 구축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당시 한국군이 그 주둔하고 있었던 데까지만 생각해 보더라도 중공군이 들어와 있던 그 지점에서 메가드가 당시에 제대로 뭐랄까 수세를 취했더라면 방어 준비를 했다면 그 수세의 그 두께를 더 두텁게 했더라면 저는 압력과 위까지 밀고 갈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동감합니다. 예. 예. 그리고 그거에 밀고 가는 게 어떤 무력으로 밀고 갔을 수도 있고 또 하나의 가정을 한다면은 그 방어선이 너무도 굳건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피해가 많고 근데 중국에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완충지대를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물자를 때려 넣을 이유도 없었어요. 중국군이. 그러니까 예. 청천강 이북 쪽에 완충지대를 약속하고 압록강 이북으로 완전 밀 수도 있었던 거지. 예. 철수를 할 수 그렇죠. 있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어찌됐든 국경성은 그 당시 우리가 차지했던 한반도 전체가 그러니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 생각이에요. 고려시대 강동 육주와 조선시대 사군 육진을 다 회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예. 참. 백두산을 편안하게 갔다 올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백두산에서 내가 스키 한번 타는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네. 고려 시대의 그 양교 장군이 울 거예요. 아, 지금 생각하면. 나 고려 거란 전쟁 나 요새 나 미쳐버리겠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몰랐던 부분을 아는 재미도 있는데 드라마도 제법 잘 만든 것 같고 네. 캐릭터들 있잖아요. 뭐 네, 네. 양규, 뭐 김숙흥, 뭐 이런 캐릭터들에 대한 어떤 호기심. 그렇죠. 여기에 호기심이 생기니까 더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재밌어요.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장수들 보면 용맹한 장수들이 정말 많았는데 고려 다음에 조선의 고려의 역사를 조금은 그렇죠. 아무래도 승자의 역사니까 고려를 그렇죠. 조금 그렇죠. 뭐 이렇게 예. 뭐랄까 좀 깔보는 듯하게 쓴 맞습니다. 역사가 네. 분명히 있어요. 예. 강간천 장군 훌륭하십니다만은 네. 그 외에도 훌륭한 장수가 그렇죠. 많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예.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 고려 거란 전쟁까지 근데 올라갔는데 이제 저는 한국 전쟁 때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얘기를 한다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면 메가더 장군이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50년 가을쯤에 크리스마스는 집에서 보내게 해주겠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혼자 집으로 갔잖아요. 메가더 네. 장군의 욕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이 그 사람 매스미디어에 자기가 어떻게 비칠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래요. 분이라 되게 상징적이잖아요. 이 위기의 전쟁을 내가 한 방에 역전시키고 그 다음에 병사들을 크리스마스 때 집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러면 나 다음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까지 할 수 예. 있었겠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공세라는 그 공세 명칭이 붙인 게 명칭이 맞- 크리스마스에 크리스마스에 바로 그거죠. 예. 마무리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결국은 본인이 집으로 돌아갔고 엉뚱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던 게 있고 또 하나는 흑백 사진들 중에 전선에서 군인들이 세운 교회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병사들이 예배 보고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군용 텐트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나무로 깎은 십자가 예. 있고 병사들이 진짜 추위와 굶주림과 이 PTSD 같은 게 시달린 병사들이 이렇게 앙상한 몰골로 서 있는데 이제 신부님이 이렇게 축복해주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사진이 더군다나 흑백 사진에 더 서글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록들을 보면 생각이 많아지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크리스마스 즈음해서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상 어느 곳에선 전쟁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끝으로 그런 말씀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한마디씩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크리스마스가 상징하는 게 사랑, 평화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이제 종교를 떠나서 전 세계의 어떤 휴일이고 네. 그런 의미로 다가오잖아요. 그거 너무 상반되는 게 이제 전쟁인데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크리스마스 날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예. 그럼 저는 크리스마스 때 전쟁이 안 일어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국력이 튼튼하면 됩니다. 자주국방을 해놓으면 크리스마스건 언제건 아무도 못 쳐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편안한 크리스마스를 지내기 위해서 국방을 튼튼히 하고 자주국방을 실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쟁 없는 세계를 만들려면 365일을 크리스마스로 지정하면 되겠네요. 그게 정답이네요. 뭐 네. 좋은 단어들 많이 붙일 수 있겠지만 크리스마스의 최대 미덕 중에 하나는 따뜻함인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풍요로움인 것 맞습니다. 같기도 하고 네. 이런 마음들이 뭐 지금 춥고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도 잘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가져보면서 특히 이제 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려고 애쓰시는 분들, 우리 군인들 생각 많이 나요 진짜. 고생 많은데 네. 뭐 근데 나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해. 요새 월급 많이 올랐더만
월급이 추위를 막아줄 수 나한테 없습니다. 몇천 원이었는지 알아요? 월급이 추위를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다시 가세요. 아무튼 우리 국군 장병들도 모두 좀 평화로운 또 즐거운 크리스마스 맞이하길 바라면서 오늘 저희가 이제 마지막 인사는 보통 우리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로 하죠. 그렇죠. 좋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밀당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